자, 오늘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수학적 논리가 아주 절묘하게 만나는 곳 프리츠커상 수상건축가 토요이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의 건물이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그 비밀스러운 언어를 우리 함께 풀어보죠. 자, 이 건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딱딱한 구조물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뭐랄까? 주변 환경과 함께 호흡하면서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질문,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네, 이렇게 놀라운 디자인 뒤에 있는 사람, 바로 건축의 수학적 시인이라고 불리는 토요 이토입니다. 수학과 자연, 이 두 개, 정말 정반대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이 두 세계를 잇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토요 이토는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현대 건축의 거장으로 불립니다. 특히 알고리즘 건축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혁신가이기도 하고요. 그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자연과 기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사이의 경계를 아주 과감하게 허물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디자인 철학을 떠받치는 두 개의 핵심 기둥, 바로 알고리즘과 유기적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이 서로 상반돼 보이는 두 개념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여기에 그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의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는 논리, 규칙, 수학 같은 알고리즘적 사고가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자연, 흐름, 직관 같은 유기적 공간이 있습니다. 토요이토 건축의 진짜 대단한 점은 바로 이 양극단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아주 창의적으로 풀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고리즘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컴퓨터 용어랑은 조금 달라요. 이토에게 알고리즘이란 건물의 탄생을 이끄는 일련의 규칙, 그러니까 건물의 DNA 코드 같은 거예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 논리적인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자연 그 자체에서 영감을 얻는 유기적 공간이 있습니다. 쭉쭉 뻗어나가는 나뭇가지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요. 정해진 틀에 갇힌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을 꿈꾼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토는 이 전혀 다른 두 개념을 어떻게 하나로 합쳤을까요? 그 해답은 건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바로 격자, 영어로는 그리드를 완전히 새롭게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통 전통 건축에서 격자라고 하면 모든 칸이 똑같은 아주 딱딱하고 획일적인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이토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지루한 격자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는 없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그의 모든 혁신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의 디자인 과정이 마구잡이인 건 절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먼저 이 공간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 분석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수학적인 규칙, 즉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찾아내는 거죠. 정말 철저하게 논리적인 접근법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래프 이론이나 위상수학 같은 좀 어려운 수학적 도구들이 쓰여요. 근데 이 용어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 와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형태들이 사실은 이렇게 치밀하고 철저한 수학적 계산 끝에 탄생했다는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수학적 규칙들을 적용하니까 그 밋밋하고 재미없던 격자가 완전히 새로운 살아있는 구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복잡하고 생명력 넘치는 구조로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철학이 실제 건물에서는 어떻게 구현됐을까요? 그의 이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한번 직접 보시죠. 바로 이 건물, 그의 대표적인 센다이 미디어테크입니다. 이 건물은 그의 이론이 그냥 책상 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건축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예시고요. 21세기 공공건축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혁신 그 자체예요. 일단 우리가 흔히 보는 네모난 기둥이 없어요. 뻥 뚫린 개방형 공간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튜브 구조가 건물 전체의 하중을 아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곧 공간이 되고 안과 밖의 경계도 흐릿해지면서 사람과 정보가 마치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말이 그의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토요 이토에게 건물은 한 번 지으면 끝나는 정적인 물체가 아니에요. 시간과 계절,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토요 이토의 작업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요 이토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한때 분리되어 있던 논리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를 성공적으로 합쳐서 건축이 이 둘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냈습니다. 이 DNA 비유야말로 그의 접근법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데요. 그는 건물의 유전 정보를 수학적 코드로 작성해서 마치 식물이 자라나듯 건물이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스스로를 구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런 철학은 1999년에 나온 그의 책 경계의 소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수학적 규칙이 자연스러운 형태를 낳고 그 자연스러운 형태가 다시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게 하는 끝없는 순환과 융합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의 도시와 집이 딱딱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숲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이게 토요 이토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